빨리빨리 가야 돼. 뭐죠? 농지혁명 정신차리라고 그래. 이 정부 농지부 장관은 구속감이야. 왜? 농지를 도시 사람들이 자유롭게 사야 돼. 지금은 농촌 사람이 농지를 팔고 노인이 양농을 가려도 농을 못 팔아. 맞아요. 사는 사람이 없어.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면 못 사는 거야. 시골에 주민등록 없으면 못 사. 그러니까 정부 장관 임명받은 사람이 시골에 농지 샀다가 걸려들어 안 걸려들어? 심심하면 걸려들어요. 왜 그런 법을 만들어놔? 대통령도 시골에 논을 사가지고 한 번씩 내려가서 나중에 물러나서 경제할 수 있어 없어요? 농지는 모든 사람이 사게 해놔야 농민들의 재산 가치가 올라가.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도시 사람들이 가서 농지 사놓고 농촌 사람한테 소작 주면 되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 농지를 자유거래야 농촌 사람의 재산이 보장돼야 안 돼. 지금은 농 팔아봐야 농협의 이자, 농협의 원금이 안 돼요. 그런데 농지 거래를 자유해놓으면 농토값이 올라가 안 올라가? 두세 배 올라가. 그러면 도시 사람들이 농토를 사놓고 주말에 와서 농사도 짓고 자꾸 그걸 하게 되니까 농지가 별로 농촌 사람들이 빚 다 갖고도 그만큼 돈이 남아 안 남아? 농민을 살려서 제2의 새마을운동을 해가지고 우리 농업을 제1차 산업 1차 산업으로 키워야 돼. 알겠습니까? 네. 우리가 수출도 안 하고는 안 되지만은 농업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농지혁명을 빨리 해줘야 돼. 농토 마음대로 팔아. 농사 시골에 농가집 서울에 주민등록 있어도 마음대로 사고 팔아. 그래야 주말에 이틀 노니까 쉬는 사람들은 토요일 일요일 시골에 가서 자기 논하고 자기 밭하고 자기 집 있는 데 가서 맞아요. 애들하고 논밭에 가서 농사도 지어보고 뭐 이것도 해보고 관리도 하고 시골 어른들한테 찾아가서 고구마를 어떻게 순을 만듭니까? 고구마를 어떻게 심습니까? 배우고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야 도시 사람들이 자꾸 시골과 연계가 돼야 시골 골목에도 어린애 소리가 나고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노인들이 대우를 받지. 맞아요. 맞습니다. 저 노인들 죽을 때까지 도시 사람들이 시골 못 가게 해놓은 거야. 그럼 저 사람들 싹 죽어버리면 누가 별을 뿌릴 줄 아는? 맞아요. 맞습니다. 시골엔 젊은이들 없는데 박수! 이런 정신없는 공무원들, 정치인들 대한민국 다 망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농지혁명 하루가 더 급해. 하루가 시급해. 내가 대통령이 되고 나면 농림부 장관은 아마 여기다 붕대 감고 다녀야 될 거야. 농지혁명부터 농촌에 해야 될 일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 내가 다 해냈는데 맨날 오면 발로 찰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정규직만 조인트 까는 게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네. 20일 뭐죠? 농약혁명. 농약혁명. 지금 국민들이 먹는 음식에 농약 더백이야. 농약을 미생물로 개발해가지고 농약 없이 농사 짓도록 할 거야. 알겠죠? 네. 그러면 전 일본이 우리나라 농산물 가져가려고 난리가 날 거야. 맞아요. 그러면 농민들이 만들어 놓은 거는 서로 전 세계에서 서로 가져가. 한반도는 사방이 바다이기 때문에 뒤에는 디무제트가 있어서 농약이 날라올 때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농약 공장을 없애버리면 골프장도 농약을 안 쓰고 다른 걸로 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우리가 먹는 물이 좋아 안 좋아? 그리고 그 농사 진 거 아무나 그냥 물에 그냥 싱크대 가서 석 씻어서 먹으면 돼 안 돼?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농약으로 인한 병원비 상승이 절반 정도 줄어들어. 거기다 허경영까지 부르면 끝이야. 그래 안 그래요? 자, 농약 때문에 한강물에 농약과 여러분 하이타이가 다 섞여 있다는 거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먹는 이 물이 얼마나 지금 우리를 망치고 있는지 몰라. 바다의 서해바다, 동해바다는 바다 속이 하얗게 돼버렸어요. 왜? 여러분들이 세탁한 그 하이타이, 그 다음에 농약 이런 게 들어가가지고 바다 속에 미역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게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정말 가만 놔두지 않을 장관, 가만 놔두지 않을 정치인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3,000명을 잡아드리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세요. 내가 붙이는 제명은 내가 갖다 붙이지 판사가 안 붙여. 알겠습니까? 22 뭐죠? 부패행명. 뭡니까? 읽어보세요. 저 목사님. 부정부패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 뇌물 공여죄와 뇌물 수수자를 동시에 처벌하는 현행 상벌죄를 폐지하여
뇌물을 받은 자만 처벌하고 뇌물 제공자는 처벌지 않고 뇌물을 제공한 자가 신고 시에는 국가가 그 뇌물을 신고자에게 줌으로써 부정부패를 근원적으로 해결한다! 박수! 아니 저 머리에다가 판감 포청천만 갖다 붙여놓고 완전 아니 완전 지금 중국에 있던 포청천이 살아온 것 같으네. 아니 의사 저 이도령 저 암행 의사가 뭐 저 그거 하는 명령하는 것도 아니고 아 대단합니다. 그 목소리가 완전 포청천이네. 판감 포청천이야. 예? 그러니까 쌍벌죄를 없애겠다는 거죠. 잘 나온다. 쌍벌죄. 쌍벌죄 이 죄 자체를 폐지해야 돼. 알겠죠? 그래서 뇌물을 준 사람은 이 뇌물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뇌물을 영원히 끊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뇌물을 준 사람은 처벌 안 해. 받은 사람은 처벌해. 뇌물을 준 사람이 10년이든 20년이든 신고만 하면 그때 준 뇌물을 신고자에게 돌려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뇌물 자기가 대기업에 있다가 뇌물을 줬다. 근데 그 신고자가 신고를 하면 대기업에서 그 뇌물을 가져가는 게 아니고 자기한테 신고자한테 그 뇌물을 줘버려. 그러면 옛날에 대기업에 있으면서 뇌물 준 자들이 신고하겠어 안 하겠어? 그러면 엄청난 돈이 그 사람들 호주머니에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뇌물 받을 사람이 있어 없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법을 안 만들어놔. 왜 안 만드냐? 뇌물 제일 많이 받는 사람들이 요 사람들이야. 정치인들이야.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있으면 자기들이 죽으니까 쌍벌죄를 해놔가지고 뇌물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을 보호해주고 있는 거예요. 현행법이. 이런 사기꾼 나라가 어디 있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허경영이가 대통령 되면은 우리나라 뇌물 공화국이 없어져 안 없어져요? 뇌물이 없어져 버리면서 뇌물을 받으라고 사정사정해도 아버지가 아들한테 줘도 아들이 안 받아. 왜? 아버지가 변심해가지고 나중에 생활비 안 준다고 그거 신고해가지고 돈 국가에서 받아가면 어떡해? 맞아요? 그러니까 부자지간도 뇌물을 못 받는다? 맞죠? 23번째 뭡니까? 어명명이 뭐죠? 자, 이거는 안 읽어도 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포청책이 나올 필요가 없어요. 자, 엄혁명은 엄을 끊는 것을 엄보험을 만들어. 알겠어요? 엄보험에 보험료를 내야만 엄을 끊을 수가 있어. 엄장을 받을 수 있단 말이야. 안 그래요? 그러면 엄보험에 가입한 자가 부도가 나면 보험회사에서 줘 안 줘? 먼저 지급해주고 나중에 재판하는 거야. 그러니까 부도 나서 망하는 중소기업 있어 없어?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엄으로 부도 나서 망한 집안 많아. 고등학교 다니는 여고생이 아버지가 부도에 나가지고 그 여고생이 얼마나 고생했겠어. 알겠습니까? 그래가지고 학교 중지해버리고 저리 직장에 갔는데 상사가 성폭행하고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사업 한번 실패해가지고 그 애가 가는 길이 파란만장한 거야. 그러니까 그 한 여성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봤냐고. 그래 안 그래요? 절대 부모가 자식한테 그런 상처를 주면은 한이 되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중소기업이든 그 가장을 보호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30년 동안 뼈 빠지게 기업을 이렇게 놨는데 갑자기 부도가 나버려. 그럼 이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안 그래도 이혼하려고 벼르고 있었는데 때는 됐다 요 때다고 부인도 도망가 버려.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집안이 많다는 거. 알겠습니까? 그래서 엄혁명을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엄을 없애버리든지. 알겠습니까? 모두 현금으로 거래하든지 그냥 외상으로 하든지. 알겠습니까? 그러나 이 엄이 아시아에서 우리나라만 존재하는 거예요. 세계에서 엄이 없어 다른 나라는. 알겠습니까? 그런데 워낙 강남에 있는 엄 거래소가 1년에 약 얼마가 거래되는지 압니까? 에? 조 단위가 거래돼요. 조 단위가. 엄청난 돈이 거래되니까 그거를 막아버리면 엄을 갑자기 없애버리면 경제가 휘청거려. 그래서 엄을 우리는 놔두고 있어. 이게 조선시대 때부터 있던 거야. 알겠죠? 조선시대 때 양반들이 엄 끊어서 안 끊었어? 예? 그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족만 조선시대에서 엄을 끄는 거야. 그 다른 나라는 없어, 엄이라는 게. 근데 미국 같은 데 가면 뭐 있어요? 수폐 체크. 탁 써주면 그냥 그게 수폐야, 그게 돈이야. 24 뭡니까? 에? 무슨 혁명? 생활. 포청천 읽어보세요. 예. 생활혁명. 기본 생활용품, 가전제품과 전월세 보증금 1억 원까지 강제 집행을 금지하며 서민 주거권을 보호하며 고소난발을 줄이기 위해 고소보증금제를 시행하며 이혼, 정과 기록도 호적 기재 금지하여 국민의 사생활을 보호한다! 박수! 자, 24번째가 생활혁명.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해야 되겠네. 자, 앞으로 1억 원까지, 빚이 1억 원까지는 가사도구 압류가 금지돼. 에? 가사도구 집행이 안 돼.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집행 안 돼. 알겠습니까? 이거를 만약에 현행 국회의원들한테 이거 통과하려면 100년 걸려, 100년. 내가 이 국회의원 처리해버리고 잡아넣어버리고 100명 만들어가지고 하면 이거 통과돼야 안 돼요? 됩니다. 이거 다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1억 원까지는 보증금과 생활가사도구 압류 금지야. 왜? 아니 초등학교 중학생 여고생이 있는 집에 들어가서 그냥 남자들이 그냥 법원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경매. 그러면 그 딸이 받는 충격이 얼마야? 그래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에? 그리고 보증금 압류해버리고 애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어. 아무리 그래도 주거지 침입은 금지야.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돈 빌려줄 때 요 보증금 뺏을 생각하고 빌려주면 안 돼. 알겠습니까? 네. 그냥 보증금은 놔둬야 또 받을 수가 있어요. 이 가정을 파괴시켜버리고 뺏어오버린다고 해서 이 집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1억 원까지는 1억 원 이상 되는 거는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받을 돈이 1억 1천만 원이라면 그럼 이거 할 수 있나? 안 돼요. 1억 1천만 원이면 1천만 원만 행사할 수 있는데 집에 물건은 1억 원까지 해당이 안 돼. 근데 가사도구가 1억 1천만 원 되면 1천만 원치는 집행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 깨끗하게 정리되겠죠? 자, 오늘도 다는 못하겠네. 시간이 지금 다 돼가니까. 자, 최사랑 나와서 우리 노래 하나 부르고, 아픈 사람들 나와서 이제 고치고 끝내겠습니다.